마포구청장이 집중호우 시 피해가 우려되는 마포구 취약 지역에 대해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마포구청장이 홍제천 이용 증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순찰에 나섰습니다. 마포구청장이 망원시장 모바일 앱 서비스 현장을 탐방하고 배송 체험에 나섰습니다. 마포구가 화재나 폭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대해 안내합니다. 마포구 스타트업 복합 지원 플랫폼 마포 프론트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마포구가 서울시 최초로 온라인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우리나라가 태풍 하구핏의 영향권에 들어감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졌습니다. 태풍 대비 요령에 대해 안내합니다. 지난 7월 28일 비대면 랜선 노래자랑 청춘 스튜디오 마포구 편이 생방송으로 진행됐습니다. 마포구가 서울시 주관 광역일자리 카페 설치 운영 공모 사업에서 1순위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마포구는 내년도 청년 취업 지원 예산을 지원받게 됩니다. 마포구가 취약계층의 폭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쿨루프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여름 벌레들로 인한 피해가 심상치 않습니다. 접촉하면 피부병,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매미나방,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 수돗물에서 발견된 깔따구 유충, 일본 뇌염을 옮길 수 있는 작은 빨간 진모기 등 유해성이 우려되는 해충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국적인 벌레 피해의 원인을 이상기후로 추측합니다. 지난 겨울 유독 따뜻했던 날씨, 덥지 않은 여름, 긴 장마철 등이 생태계 변화를 유발했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기후 자체가 아열대성으로 바뀌면서 곤충들의 생태계도 변화한 겁니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 이후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각국이 대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며 그린 뉴딜 전략으로 친환경, 저탄소 전환을 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사업 나열에만 그쳤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그린피스 국제사무총장 제니퍼 모건은 한국 산업이 진짜 그린 뉴딜을 하려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 주의 주요 소식들과 함께 마포TV 주간 뉴스 시작합니다.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3일 마포구청장이 집중호우 시 피해가 우려되는 마포구 취약지역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진행됐습니다. 마포구가 여딜 이어지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3일 오후 취약지역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서울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고 불광천과 홍제천의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출입이 통제되는 상황을 고려해 진행됐습니다. 마포구청장은 주택과 건축과 치수과 등 관련 부서장들과 함께 망원1 빗물펌프장, 망원 육관문, 노고산동 신축공사 현장, 아현 2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 불광천 하부도로 등 집중호우 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면밀히 살펴보고 풍수해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홍제천은 우리 마포구민들이 산책로와 자전거길로 애용하는 곳이죠. 지난 29일 마포구청장이 이 홍제천 이용 증진 방안과 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홍제천 구간 순찰에 나섰습니다. 홍제천은 종로구 북한산에서 발원해 서대문구와 마포구를 지나 한강으로 합류되는 하천으로 물길을 따라 산책로와 자전거길이 조성돼 있어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마포구청장이 지난 7월 29일 오후 마포구 홍제천 이용 증진 방안 및 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홍제천 구간 순찰에 나섰습니다. 이날 홍제천 순찰에는 마포구 관계부서장들과 새마을운동 마포구지회 관계자 및 불광 홍제천 하천 정화활동 추진단 관계자 등이 참여해 4km 구간을 순찰했습니다. 마포구 망원시장이 모바일 앱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지난 7월 29일에는 마포구청장과 구청 직원들이 망원시장 배달 서비스 현장 탐방에 나섰습니다. 모바일 앱 주문 배송 체험 활동을 한 후 상인 및 시장 이용자와의 소통 간담회도 진행했습니다. 마포구 대표 시장 중 하나인 망원시장에서 모바일 앱을 활용한 주문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7월 29일 마포구청장과 구청 직원들이 망원시장 배달 서비스 현장 체험에 나섰습니다. 주문 물품 장보기 및 배송 준비를 마친 후 물품 배송을 진행했습니다. 배송 체험 활동 후 망원일동 주민센터 소회의실에서 상인 및 시장 이용 주민과의 소통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망원시장 현황과 모바일 앱 주문 배송 사업 추진 경과 등을 설명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망원시장 모바일 앱 배달 가능 지역은 망원시장 2km 이내로 망원, 성산, 합정, 상암동 지역 등입니다. 이용 방법은 스마트폰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놀장 앱을 다운로드한 후 망원시장 상품 주문 결제를 하면 2시간 내 배달됩니다. 놀장 포인트 충전 또는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숙박시설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은 화재나 폭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의무가입 대상인데도 가입을 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재난배상 책임보험, 얼마나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나 재난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숙박업소, 주유소, 공동주택, 음식점 등 19종 시설은 의무 가입이 필요합니다. 의무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인명피해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 재산피해는 사고당 최대 10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무과실 사고로 인한 손해까지 구제해주는 보험인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언제나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30일 세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복합 지원 플랫폼인 마포 프론트원의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마포구는 앞으로 5년간 2,700개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날 개관식에 참석한 국무총리는 프론트원 개관이 창업 벤처 활성화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복합 지원 플랫폼인 마포 프론트원이 지난 7월 30일 문을 열었습니다. 향후 5년간 2,700개 스타트업에 자금 지원 및 컨설팅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약 600개 기업에는 평균 1년씩 입주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오후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신용보증기금 마포구 본사에서 프론트원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금융위원장과 국무총리,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프론트원은 네트워킹 공간, 개방형 창업 지원 플랫폼, 스타트업 입주 공간, 복지 공간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올해 말까지 심사를 통해 총 90여 개 스타트업들이 순차적으로 입주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프론트원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1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마포구가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온라인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주민 모두에게 온라인으로 개방되는 이 교육 시스템은 마포구가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겁니다. 마포구는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주민자치 전략으로 500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주민자치 아카데미는 마포에 살고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집에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 교육 플랫폼입니다. 주민 모두에게 온라인으로 개방되는 주민자치 교육 시스템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입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아카데미 교육은 주민자치의 이해, 세계의 주민자치 사례, 인문학으로 이해하는 마을 이야기 등 3가지 주제로 구성될 계획입니다. 아카데미 참여 신청은 8월부터 마포구 16개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 중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전송되는 개인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주민자치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수강하면 됩니다. 제4호 태풍 하구핏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면서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태풍은 강풍과 폭우 등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대비와 주의가 철저히 이뤄져야 합니다. 태풍 대비 요령에 대해 안내합니다. 태풍이 영향을 미치는 날은 외출을 피하는 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경우에는 강풍에 날릴 수 있는 건물 간판이나 위험 시설물에서는 멀리 떨어져서 걷도록 합니다.
특히 맨홀을 피해서 걷는 것이 중요한데 태풍이 발생할 경우 맨홀 뚜껑이 튀어오르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 외출 시 건물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계단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태풍이 심할 경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다 정전이 돼 갇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 주변에 바람에 날아갈 만한 물건이 있다면 미리 치워둬야 합니다. 만약 치울 수 없는 물건일 경우에는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단단히 묶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비상용품인 응급약, 손전 등 식수, 비상식량 등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자동차 연료의 경우 미리 채워두고 상수도 공급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해 욕실 등에 미리 물을 받아둬야 합니다. 지난 7월 28일 서울 경기 케이블 TV 딜라이브가 진행하는 청춘 스튜디오의 마포구 편이 생방송됐습니다. 이날 방송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방식의 노래자랑으로 진행됐습니다. 서울 경기 케이블 TV 딜라이브가 주관한 청춘 스튜디오는 매주 펼쳐지는 온라인 노래 대결 프로그램으로 지난 7월 28일에는 마포구 편이 생방송으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에 오른 마포구민들이 참가해 노래 실력을 보였으며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직접 출연해 마포구의 정책들을 소개했습니다. 한편 마포구는 이번 청춘 스튜디오 마포구 편을 통해 올해로 13번째를 맞는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매년 가을 개최하는 마포구의 대표 축제인 새우젓 축제는 드라이브인 공연, 온라인 새우젓 판매, 온라인 새우젓 레시피 요리 경연대회 등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마포구가 최근 서울시가 주관하는 광역 일자리 카페 설치 운영 공모 사업에서 1순위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2021년 청년 취업 지원 예산 1억 8,800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번 광역 일자리 카페 사업자 선정을 계기로 마포 청년나루가 청년의 미래 설계를 위한 지역의 혁신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역 일자리 카페는 서울시가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민간 공공대학 내 청년 공간을 일자리 카페로 조성하고 일자리 정보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지역 거점 인프라입니다. 광역 일자리 카페 설치 운영 공모 사업에서 마포구는 지역 내 청년 전용 공간인 마포 청년나루를 서부권 최고의 광역 일자리 카페로 육성한다는 비전을 통해 1순위 사업자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1억 8,800만 원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서울시로부터 광역 일자리 카페 운영 경비를 지원받게 될 전망입니다. 마포 청년나루는 지난해 12월 마포구가 청년의 취창업 지원을 위해 개관한 청년 전용 공간으로 마포구는 앞으로 이곳을 서부권 광역 일자리 카페로 운영하며 청년층 취창업 지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ICT 기반의 메이커 교육, 4차 산업 관련 전문기관 연계 프로그램, 청년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마포구가 여름철 취약계층이 폭염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쿨루프 사업을 추진합니다. 쿨루프란 건물 지붕이나 옥상에 차열 페인트를 칠해 말 그대로 시원한 지붕을 만들어주는 시공입니다. 마포구는 주민들을 위한 폭염 대책인 이 쿨루프 사업을 지속해서 이어갈 예정입니다. 쿨루프 시공은 건물 지붕이나 옥상에 반사율이 높은 흰색 차열 페인트를 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옥상 바닥 온도는 10도가량, 건물 실내 온도는 2에서 3도 낮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공은 우선 대흥동 고지대에 위치한 옥탑방 지붕 15곳에 하게 됩니다. 시공 작업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난 5월부터 함께 진행한 그린 유디령 청년 일자리 양성 사업으로 배출한 청년 쿨루프 시공 전문가들이 맡습니다. 마포구는 폭염에 취약한 노인과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관내 복지시설에도 쿨루프를 시공할 계획입니다. 마포구의 다양한 문화행사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연극 나무로 살겠습니다가 마포아트센터 3층 스튜디오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리두기 좌석제로 시행됩니다. 연극 나무로 살겠습니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마포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포톡톡이었습니다. 마포TV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마포아트센터에서 진행된 아마도 이자람 밴드의 공연입니다. 지난 7월 31일 라이브로 진행된 이 공연은 거리두기 좌석제와 온라인을 통한 생중계로 진행됐습니다.
아마도 이자람 밴드의 공연 영상은 마포구청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주간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